안녕하세요. 쪼박입니다. 오늘은 투수계수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쪼박과 함께 하십시오. 자, 우리 교재는 이제 48페이지입니다. 투수계수에 대해서 지금 나와 있는데요. 자, 우리 지난번에도 이런 거 공부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유량이라고 하는 것은 유량 Q지요. 자, 유량 Q라고 하는 것은 어차피 AV다. 다 알고 계시는 거죠. 이제 유량 Q는 AV입니다. 그죠? 단위는 이렇게 되기 위한 단위는 자, 단위가요. 뭐 센치로 갈까요? 제곱 센티미터, 얘는 센티미터 퍼 세크라고 한다면 유량의 단위라고 하는 것은 센치 3승 퍼 세크가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만약에 유량의 단위가 뭐 cc라든지 센치 3승만 있다면 시간이 어디로 간다고요? 시간이 여기로 넘어가면 됩니다. 뭐 이 정도 이야기인데 알고 계시는 거죠? 자, 유속 V입니다. 달시 법칙 별거 아니죠. KI. V는 뭐라고요? KI로 정리합니다. K는 뭡니까? 얘는요. 투수계수라고 했죠. I는 뭐라고요? 동수경사, 동수구배라고 했습니다. 그럼 동수경사, 동수구배라고 하는 것은 뭐분의 뭐라고요? 자, 시로의 길이분의 수두차 델타 H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 얘기였죠. 그래서 오늘은 뭘 공부할 거냐면 요 투수계수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유속의 단위가 어떻게 됩니까? 센티미터 퍼 세크죠. 그럼 유속은 이렇게 구한다며요. I는요. 단위가 있어요? 없어요? 단위가 없지요. 그럼 결국 투수계수의 단위도 결국 뭐와 같다? 투수계수의 단위도 유속의 단위와 동일하겠습니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죠. 그죠? 또 하나 투수계수와 요거와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투수계수 K와 어떤 관계? 요 관계는 얘가 넘어가면 얘가 반대가 될 거니까 어차피 뭐분의 뭐가 됩니까? L분의 델타 H라고 하는 이런 관계가 되겠습니다. 이런 얘기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투수계수는 수두차에는 반비례하고 시료 길이에는 비례합니다. 라는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교재 볼게요. 교재 보시면 먼저 투수계수 공식 말고 오른쪽 가이드 봅니다. 가이드. 투수계수 K라는 말이 있죠. 물이 흙의 간극을 통과하여 이동하는 속도. 그러니까 이동하는 속도이기 때문에 결국 단위도 속도의 단위와 동일하고요. 그 아래 보시면 투수계수는 뭐에 반비례한다? 수두차에 반비례한다. 투수계수는 수두차에 반비례합니다. 이제 요 사실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론을 보면 자, 투수계수 공식이라고 테일러 공식이 나와 있는데 이 공식은 별게 아니라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자, 투수계수 K는 모두 비례. 당연하죠. 뭐 예를 들어서 흙의 어떤 뭐 직경이라든지 물의 단위 중량이라든지 또 뭐 간극 비례든지 어떤 모든 사항들에 비례합니다. 이게 기본 원칙이에요. 하지만 반비례가 되는 것 딱 하나죠. 요거 우리 수리학 시간에 배웠다. 요걸 뭐라고 불렀습니까? 점성계수, 끈적끈적한 점성계수라고 배웠죠. 그러니까 이 점성이라고 하는 것은 투수계수에 반비례하더라. 우선 그걸 기억하시고요. 투수계수에 반비례하는 건 뭐라고요? 끈적끈적한 점성은 투수계수에 반비례합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비례하는 거예요. 자, 뭐 직경 비례, 자, 물의 단위 중량, 당연히 모든 거에 비례, 간극비 비례, 뭐 어떤 상수 같은 거 전부 비례가 됩니다. 요 얘기예요. 그런데 이걸 조금 자세하게 보면 자, 직경은 비례긴 비례인데 특히 뭐에 비례냐면 직경의 제곱에 비례합니다. 요 얘기고요. 물론 얘는 흙의 직경이 되겠죠. 직경의 제곱에 비례합니다. 요 얘기고요. 간극비 2는요. 마찬가지 비례긴 비례인데 이건 간극비의 3승에 비례합니다. 분모는 1 플러스 간극비. 요 정도만 기억을 해두시죠. 요렇게 비례가 됩니다. 요 얘기. 그러면 첫 번째 가볼게요. 투수계수. 1번입니다. 투수계수 공식, 테일러 공식은 식은 그렇지만 우리는 느낌상 어떤 느낌을 잡아야 되냐면 투수계수 K는 전부 비례다. 뭐에 반비례한다? 점성계수에는 반비례한다. 첫 번째고요. 전부 비례, 특히 직경엔 제곱, 간극비는 2의 3승 1 나누기 1 플러스 3 나눠주면 된다. 이런 이야기. 자, 오른쪽 투수계수와의 관계 보세요. 간극비가 클수록 투수계수는 증가. 엄밀하게 말하면 2의 3승 나누기 1 플러스 2 나누기 2의 3승이죠. 그죠?
2의 3승 나누기 1 플러스 2. 자, 물의 밀도가 클수록 투수계수 K는 증가. 모두 그냥 무조건 비례. 밀도도 비례. 근데 점성은 뭐죠? 점성은 크면 반비례. 그죠? 점성이 크면 투수계수는 반비례. 요걸 기억합니다. 점성이 크면 투수계수는 반비례. 자, 투수계수는 자, 모래가 더 크죠. 모래는 간극이 크니까 그죠. 조립토의 투수계수는 더 큽니다. 뭐 너무너무 당연한 거죠. 5번 체크합니다. 시험 문제 요 자체로도 많이 나옵니다. 투수계수는 뭐와 전혀 상관이 없다고요? 비중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비중과는 상관이 없더라.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비교된 중량이죠. 이 비중과는 상관이 없다. 요 자체가 단일 시험 문제로 잘 나와요. 비중과는 무관합니다. 요거. 다음 6번. 포화도가 클수록 투수계수는 증가. 왜 그럴까요? 간극 사이에 물이 꽉 차 있으면 당연히 물은 훨씬 빨리 가겠죠. 근데 만약에 간극 사이에 공기가 있으면 물기를 방해하잖아요. 그래서 포화도가 크면 클수록 물로 꽉 차 있으면 투수계수는 증가합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온도가 높으면 투수계수는 증가합니다. 이 얘기죠. 그러면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한 것 중에 보면 투수계수는 전부 비례. 반비례하는 거 두 가지. 첫 번째 뭐야? 점성계수. 또 하나 뭡니까? 수두차. 또 하나 투수계수는 뭐와 전혀 관계가 없다? 비중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것만 기억을 해두시면 된다. 이런 얘기죠. 자, 이번에 보면 이제 경험식입니다. 하하젠의 경험식이라고 해서 투수계수 K라고 했는데 어쨌든 직경은 제곱의 비례죠. 직경은 제곱의 비례인데 거기에 C라고 하는 어떤 계수가 들어가 있네요. C라고 하는 거 물론 단위는 센티미터 퍼 세크 제곱이니까 D가 제곱이니까 둥근 입자일 경우에 C는 뭐 150으로 합니다. 간단히만 살펴보시죠. 자, 3번 투수계수와 간극비와의 관계. 4번 투수계수와 점성계수와의 관계. 더 할 필요 없죠. 왜? 이것만 기억하면 되겠죠. 투수계수와 간극비와의 관계. 투수계수와 점성계수와의 관계. 끝난 거죠. 요것만 기억하시면 나머지 뭐 이야기할 필요가 더 없네요. 바로 문제 확인 들어가겠습니다. 1번. 흑의 투수계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흑의 투수계수는 자, 유효입경 제곱에 비례한다. 입경의 제곱에 비례한다. 투수계수는 점성계수의 비례가 아니죠. 점성계수에는 반비례한다. 또 뭐에 반비례? 수두차에 반비례한다. 물의 단위 중량의 비례, 형상계수의 비례 뭐 변화한다. 그런 얘기죠. 2번. 흑의 투수계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아닌 것은 그냥 자체로 시험에 나온다 그랬죠. 비중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거. 3번. 투수계수에 관한 다음 사항 중 옳지 않은 것은요. 침투, 유량은 투수계수의 비례, 투수계수는 온도의 비례, 투수계수는 수두차의 비례가 아니죠. 수두차의 반비례. 이렇게 가셔야겠죠. 4번. 투수계수는 입자가 작을수록 작다. 그렇죠. 투수계수 K는 어떻게 됩니까? 조립토와 세립토 중에서 당연히 조립토가 세립토보다도 물이 빠지는 속도는 더 빠르겠죠. 구멍이 크니까 당연하겠죠. 4번. 어떤 모래의 입경 가적 곡선에서 유효입경이 주어졌네요. 유효입경이 주어졌습니다. 하하젠 공식에 의한 투수계수를 구하십시오. 4번이요. 하하젠 공식이라는 얘기는 경험식이라 그랬죠. 자, 투수계수 K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요? 당연히 직경에 무조건 직경은 제곱에 비례합니다. 직경에 요거 직경이라고 할게요. 어떤 흑의 직경에 제곱에 비례합니다.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결국 얘는 뭐 유효입경으로 표시하는 게 낫겠네요. 유효입경에 무조건 직경, 유효입경의 제곱에 비례하고 그다음에 뭐라고요? 상수는 그냥 곱해주세요. 뭐 이런 개념이 있죠. 그죠? 그러니까는 뭐 단위만 유의하시면 되겠다. 그죠? 센티미터니까 이게 뭐가 됩니까? 얘는 유효입경 0.01mm니까 0.001 센티미터. 요걸로만 들어가시면 되겠다. 5번. 간극비와의 관계를 물어본 것 같아요. 투수계수 K2는 비례식으로 가면 되는데 우선 기본적으로 투수계수 K는 간극비에 비례하는데 어떻게 해요? 간극비에 3승 1 플러스 2에 비례하기 때문에 첫 번째 대 얘는 두 번째 대 얘 이런 식의 비례식으로 충분히 가능하시리라고 믿습니다. 6번. 흙 속에서 물의 흐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투수계수는 온도의 비례, 점성에는 반비례. 잘했군요. 자, 불포화토.
불포화토의 대표적인 건 뭐가 있어요? 불포화토, 점토죠. 점성토. 이 점토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불포화토입니다. 불포화토. 그러니까 이쪽은 점토는 물이 잘 안 빠지고 물이 잘 안 들어가고 안 빠지는 거죠. 점성토, 불포화토인데 자, 불포화토라고 하는 것은 포화토에 비해 유용력이 작고 투수 개수가 크다. 2번이 틀렸네요. 그죠? 어떤 게요? 포화토가 투수 개수는 크죠. 그러니까 불포화토라고 하는 것은 공국 속에 공기가 꽉 차 있는 거죠. 공국 속에 이걸 불포화토가 점토라기보다도 이걸 이렇게 하는 게 낫겠다. 그죠? 불포화토라는 말은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이렇게 하는 게 낫겠네요. 간극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간극 속에 공기가 있는 거죠. 간극 속에 공기가 물로 꽉 찬 게 아니라 포화토는 간극 속에 물로 꽉 찬 건데, 그죠? 불포화토라는 말은 간극 속에 공기가 있는 거. 그러니까 공기한테 걸리기 때문에 투수 개수는 작을 수밖에 없더라.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뭐 간단히 정리가 되시리라고 믿습니다. 자, 4번. 어차피 연속해서 같이 이어집니다. 4번. 이번에는 자, 투수 개수에 대한 일반적인 성질을 공부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투수 개수의 측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 투수 개수 K를 어떻게 측정할래? 투수 개수 K를 측정합니다. 이 투수 개수 K를 측정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실내에서 하는 방법이 있고요. 실내에서 하는 방법이 있고, 자, 실내에서 하는 방법이 있고, 현장에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지금 이야기하는 방법은 이 중에서 오로지 실내에서 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 방법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건데, 첫 번째를 보니까, 자, 첫 번째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정수위 투수 시험. 자, 첫 번째는 정수위 투수 시험. 정수위. 수위가 일정하답니다. 두 번째는 변수위. 이제 변하는 거네요. 수위가 변하는 거죠. 세 번째는 쥐어짜는 겁니다. 안밀시험. 안밀시험, 쥐어짜는 시험을 통해서 투수 개수 K를 구합니다. 이런 얘기인데, 자, 정수위 투수 시험은 앞에 뭐가 생략된 거냐면, 앞에 요 말이 생략된 거예요. 일정하게. 자, 수위가 어떻게 유지된다고요? 일정하게 수위가 유지된대. 그러면 일정하게 수위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물은 계속 공급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 일정하게 수위가 유지될 거 아닙니까? 교재 볼게요. 그림에 보면, 그림부터 보세요. 그림 위에 물이 계속 화살표 표현 보입니까? 물이 계속 공급이 된다라는 그런 표현이에요. 물이 계속 공급이 되고 그 흙 속을 통과하는 이때 투수 개수 K를 구하자, 이런 이야기예요. 정수위 투수 시험입니다. 자, 변수위는요. 수위가 변한다는 말은 물 공급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 보면 물 공급을 안 하다 보니까 수위가 첫 번째는 여기에서 그 다음으로 수위가 떨어지는 거죠. 이렇게 수위가 변했을 때 하는 시험, 이게 바로 변수위 투수 시험입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안밀 시험, 불투수성. 이 불투수성일 때 하는데, 이 불투수성이 대표적인 게 점토라고요. 물이 잘 통과가 안 된다고요. 불투수성일 때, 그때는 실험이 힘드니까 그냥 쥐어짠단 말이에요. 안밀로 해서 투수 시험을 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부터 한번 요거부터 잡고 갈게요. 정수위, 변수위. 먼저 여러분, 우리 야구 좋아하시나요? 야구를 보시면 여러분, 정통파 투수라고 있습니다. 정통파 투수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거를 이렇게 던지는 게 정통파 투수고, 변화구 투수라는 말을 이렇게 언더스로 이렇게 변하고, 김병현 생각하면 되겠죠. 정통파 투수는 뭐 선동열이라든지 박찬호 생각하면 되겠네요. 공이 묵직하죠. 정통파 투수는 던지면 묵직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돌덩이 던지는 것 같아요. 자, 정수위 투수 시험, 정통파 투수가 던지는 것은 묵직해요.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하치하차 하치하차 정답! 같이 하자 친구야. 에듀윌 유료 회원.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얘는 실험을 어떨 때 하냐면 조립토에서 무거운 자갈 같은 무거운 조립토에서 실험을 하는 거고, 자, 변화구는 가벼우니까 뚝뚝 떨어지잖아요. 변화구니까 뚝뚝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어떨 때 세립토일 때 얘는 불투수성. 그러니까 불투수성의 대표적인 건 뭐가 있냐면 점토라고요. 그러니까 점토일 때 안밀 시험을 합니다. 이렇게 우선 출발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떨 때 뭘 합니까? 이걸 먼저 기억을 해 두셔야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볼게요. 정수위 투수시험, 일정하게 수위를 유지시킨다. 어떨 때 쓴다고요? 조립토에서 쓴다라고 했죠. 조립토에서 씁니다. 자, 그렇다면 얘는요, 물 공급을 일정하게 해줘서 수위를 떨어뜨리지 않는 거란 말이죠. 얘는요, 뭐랑 똑같습니까? 그냥 우리 달시 법칙하고 똑같아요.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정수위 투수시험입니다. 첫 번째 유량 Q는 어떻게 구한다고? 유량 Q는 A 곱하기 V다. 근데 만약에 요거의 단위가 cc라든지 센티미터, 시간에 대한 내용이 없으면 그 시간은 어디다가 고려해준다? 여기다가 고려해준다 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이때 V는 뭐라고 했죠? V는요, KI로 이렇게 정리했고요. I는 뭐라 그랬죠? 동수급의 L분의 델타 H로 이렇게 정리했다. 이런 얘기 끝이에요. 끝. 여기서 뭐를 구하십시오?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뭡니까? 바로 투수계수 K에 대해서 정리하세요. 이 얘기가 다죠. 그럼 투수계수 K에 대해서 요거에도 정리해 볼게요. 그럼 우리가 원하는 건 결국 투수계수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일정하게 수위가 유지됐을 때는 그냥 달시 법칙 이용하면 됩니다. K에 대해 정리해 볼게요. K는 어떻게 됩니까? Q 넘어가면 QL이죠. 나머지는 다 분모네요. QL. 나머지 분모 다 들어가면 되겠네요. A. 델타 H, T. 아래도 들어가면 되겠네요. A. 델타 H, T. 여러분 이런 것들은요, 굳이 공식을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달시 법칙이니까 Q는 AV, T 붙고 V는 KI, I 대신에 L분의 델타 H. 그래서 K는 요렇게 됩니다. 요렇게 가시는 게 낫죠. 이걸 또 공식을 외우는 것보다는 요 가는 과정, 이거 어렵지 않으니까요. 그죠? 요렇게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재 보겠습니다. 식 보죠. 식, QL, H, AT 뭐 I를 넣어도 되죠. I를 요거 대신 넣어도 되는데 아무튼 우리는 요 내용이라는 사실 기억하시고요. 공식 외우는 거 아니다. 그죠? 여기서 가는 거구나. 요런 느낌만 잡으시면 돼요. 이제 Q는요, 어떤 T 시간 동안의 투수량인데 단위를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cc.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단위가 시간이 빠져야지 뭐 cc라든지 혹은 뭐 센티미터 3승이라든지 시간의 단위가 빠지니까 여기에 시간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뭐 나머지 L은 당연히 C로 길이가 되고요. 또 뭐 델타 H, 우리 교재는 H인데 뭐 델타 H나 수두차, 수위차가 되는고요. T는 뭐 시간, 세크, 시간, 뭐 이거 일도 아니죠. 그죠? 충분히 가능하시리라고 믿습니다. 특히 요거는 적용 어디다 한다고요? 조립토, 사질토에 주로 이용을 합니다. 이렇게 가시면 되겠죠. 다음 두 번째 가죠. 변수위 투수시험. 얘는 공식이 좀 있네요. 자, 이건 보세요. 얘는 수위가 계속 변합니다. 그죠? 변수위 투수시험 수위가 변한단 말이죠. 이때 투수계수 K는 어떻게 됩니까? 얘는 공식을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암기를 하셔야 되는데 같이 갈게요. 여러분 야구입니다. 투수계수 K는 어차피 야구로 시작할 거예요. 야구 정통파 투수 누구라고요? 박찬호 던지는 거 아니에요? 돌덩이죠. 돌덩이. 조립토에 쓰고요. 변화구 김병현. 변화구는요, 가볍잖아요. 세립토에 쓰인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그렇다면 이 변화구, 변수위 투수 시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여러분 이 변화구를 제일 잘 던지는 투수가 누구야? 커쇼 기억납니까? 옛날에 유현진이었는데 이제 커쇼로 할 거예요. 커쇼. 혹시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유현진에도 괜찮아요. 옛날 유현진이 어디 있었어요? LA 다저스. 토론토 생각하면 안 돼요. 커쇼도 어디 있어요? LA 다저스. 그러니까 LA 다저스에 있는 선수들이 변화구가 끝내줘요. 특히 어떨 때 끝내주냐면 야구는 2 스트라이크 3 볼일 때 그때 변화구 하나 들어오면 끝장이죠. 어떨 때 2 스트라이크 3 볼일 때 어느 팀? LA 다저스. 와, 볼이요. 예술이에요. 아트예요. 아트. 왜? 볼이 뚝 갔다가 뚝 떨어지거든요. 자, 보세요.
변수의 투수 시험에서 투수계수 K를 구하십시오라고 하는 말은 어떨 때? 2 스트라이크 3 볼일 때. 자, 2 스트라이크 3 볼일 때 어디요? LA 다저스의 커쇼가 됐든 옛날 유현진 LA 다저스 선수들이 변화구 능력이 뛰어나다고요. 어떨 때? 2 스트라이크 3 볼일 때. 그거 보시면 여러분 정말 와, 예술, 아트 예술입니다. 예술. 아트의 아트. 아트입니다. 아트. 무슨 볼이길래? 로그라는 볼이에요. 로그라는 볼. 이건 어디서 어디 떨어진다고요? H1에서 H2로 뚝 떨어지더라. 이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런 공식은요. 그냥 암기하시려고 하시면 안 돼요. 지금 암기 백날 해보십시오. 나중에 시험장 가면 다 까먹습니다. 저랑 같이 합니다. 어떨 때? 자, 변수의 투수시험 투수계수 K는요. 2 스트라이크 3 볼일 때 어디? LA 다저스. 와, 아트. 무슨 볼? 로그라는 볼. 어디서 어디로 떨어져요? H1에서 H2로 떨어집니다. 절대 안 까먹습니다. 자, 그러면 각각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라지 A가 있고 스몰 A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눈치껏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돼요. 라지 A는 크겠네. 그러니까 얘가 시로의 단면적이 될 거고 시로의 단면적 크니까 더 크겠죠, 값이. 스몰 A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거기 보세요. 파이프 단면적. 그죠? 스탠드 파이프 단면적. 스탠드 파이프의 단면적이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된다고요. 그죠? 나머지는 뭐 별로 이야기할 거 없네요. 뭐 T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니까 마지막 시간에서 빼주면 될 거고 T1을 빼주면 될 거고 H1에서 H2로 높은 데에서 낮은 곳으로 떨어지면 될 거고 그러면 얘기는 다 끝났네요. 자, 교재 볼게요. 공식 다시요. 공식 보겠습니다. 어떨 때? 2 스트라이크 3 볼일 때 누구요? LA 다저스. 아트의 아트. 무슨 볼? 로그라는 볼. H1에서 H2로 떨어집니다. 보세요. 먼저 우리 교재 스몰 A 스탠드 파이프 단면적. L은 당연히 시로 요거죠. L은 당연히 시로 길이 있죠. 시로 길이. 다음에 A는 시로 단면적. 라지 A는 시로 단면적. 그죠? T는 시험 시간. 이건 초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H1에서 H2. 최초의 수위차에서 수위가 떨어졌을 때 최종 수위차를 이야기합니다. 뭐 그렇게 가시면 되겠죠. 적용은 어디서 한다고요? 세리토에서 합니다. 친절하게 거기까지 정리하시면 됩니다. 3번이 안밀시험. 안밀시험은 물이 잘 안 빠진대요. 불투수성이래요. 이럴 때 어떻게 빨래 짜듯이 쥐어 짜면은 물이 흐를 거 아닙니까? 이렇게 안밀시험을 해가지고 우리는 안밀시험을 통해서 투수계수를 구하자 이런 이야기인데요. 우선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안밀 파트에서 더 자세히 이야기할 건데 우선 여러분 요거는 좀 기억을 해두세요. 안밀 시험을 하면서 투수계수 K를 구할 때는요. 투수계수 K는 CV, MV, 감마 W라고 하는 요거는요. 좀 암기해 주세요. CV, MV, 감마 W. CV, MV, 감마 W. 제가 안밀 시간 가면 더 이제 이야기를 할 텐데 요거는 좀 욕 같죠? CV, MV, 감마 W. 그죠? CV, MV, 감마 W. 특히 여러분 MV는 뭐냐면 최적이 변화된대요. 최적이 변화, 최적 변화 계수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보면 우리 보면 이제 우리 어린 학생들 보면 자꾸 여러분 그 야동을 많이 본 사람들은 몸무게가 빠져요. 동의하십니까? 그죠? 야동을 많이 보는 사람들은 몸무게가 좀 줄어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최적이 왜 변화가 됩니까? 어덜트 비디오가 문제입니다. 일리가 있습니까? 일리가 있군요. 일리가 있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나중에 안밀 파트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최적 변화 계수 뭐라고? 최적이 왜 변화가 됩니까? 어덜트 비디오 때문에 변화가 됩니다. 일리가 있습니까? 일리가 있군요. 그렇게 정리하십시오. 3번은 뭐 안밀시험 있죠? 안밀시험 불투수성 흑에 대해서 적용하고요. CV, MV, 감마 W. CV는 나중에 공부할 거예요. 안밀계수고 MV는요. 최적 변화계수. 어떻게 구한다고요? 어덜트 비디오. 일리가 있군요. 나중에 자세히 더 공부하도록 할 겁니다. 문제 보겠습니다. 1번. 다음 중 교란 시류를 여러분 잠깐만요. 이론 다시 볼게요. 거기에 하나 체크도 합니다. 그렇죠. 50페이지 다시 가서 거기 가이드의 첫 번째 보면 이 투수 시험은요. 불교란 시료를 이용해서 시험해야 돼. 이거 중요한 말이에요. 불교란 시료. 그러니까 교란이 되면 안 돼요. 그대로
불교란 시료를 가지고 시험을 하는 건 뭐라고요? 투수개수 시험입니다라는 사실을 먼저 기억을 하시고요. 문제 1번. 다음 중 교란 시료를 이용하여서 수행하는 토질 시험이 아닌 것은 불교란 시료를 이용하는 건 뭐라고요? 이게 바로 투수 시험이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2번. 정수의 투수 시험입니다. 그러면 정수의 투수 시험은 다시 정수의 투수 시험 뭐라고요? Q는 AV 시간 오고요. V 대신에 KI, I 대신에요. L분의 델타 H. 여기에 대해서 K에 대해서 정리했더니 요렇게 되더라 라고 가자고 했죠. 그럼 이때 옳지 못한 것은 K는 수량의 비례, 시료 길이의 비례죠. 반비례가 아니죠. 시료 길이의 비례, 수두의 반비례, 시간의 반비례. 요걸 물어봤네요. 3번 문제를 보면 지금 물이 유입이 됐다라는 말로 얘는 뭐다? 일정하게 수위를 유지시키는 거구나. 그래서 요렇게 풀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오셔야 돼요. 그죠? 거긴 더군다나 정수의 투수 시험을 했답니다. 30분 동안이에요. 유량은 500cm 삼수. 그러면 얘는 얼마야? 유량 500cm 삼수. 시료 길이 얼마죠? 시료 길이 그림 보세요. 시료 길이 40cm. 자, 단위 잘 보세요. 센티미터입니다. 면적은요. 모래 단면적 주어졌네요. 50. 델타 H 수두차 얼마죠? 주어졌네요. 30. 자, 여기까지 잘 가는데 여기서 주의하셔야죠. 시간 보니까 30분이라고 했죠. 반드시 여러분 초로 나와야 된다. 그죠? 투수개수. 우리 여러분 유속의 단위도 전부 다 뭐라고 그랬어요? 센티미터 퍼 세크라고 했잖아요. 교재를 보니까 교재에도 센티미터 퍼 세크라고 되어 있으니까 30분이에요. 30분이면 곱하기 얼마 해줘야 돼요? 60을 곱해야지 단위가 뭘로 바뀌어요? 초로 바뀌더라. 이런 얘기. 충분히 가능하시라 믿습니다. 4번 볼게요. 어떤 흙에 변수의 투수 시험을 했대. 자, 변하고 던집니다. 가볍지요? 세리토. 그죠? 특히 어디에 많이 있다고요? LA 다저스. 자, 특히 어떨 때? 투 스트라이크 3 버릴 때 갑니다. 투수 개수 구하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투 스트라이크 3 버릴 때 LA 다저스. 와. 아트입니다. 무슨 볼? 로그라는 볼을 던졌어요. H1에서 H2로 뚝 떨어졌더라. 이런 얘기네요. 그럼 문제 볼게요. 시루 길이가 직경과 길이가 각각 주어졌네요. 얼마? 5하고 2. 또 유리관은 4.5mm래요. 그럼 당연히 얘 A는 라지 A니까 큰 거니까 직경이 5라고 그랬죠. 5cm라고 하면 얘는 4분의 파이 D5의 제곱인가요? 5의 제곱. 4분의 파이 D 제곱하면 얘는 해결되고 스탠드 파이프 단면적은 얘는 4.5mm잖아요. 파이 4.5mm는 0.45죠. 0.45의 제곱 4분의 그죠? 이렇게 해서 해결을 했네요. 다음 T는 시간이지요. 시간은 초로 가면 되겠네. 자, 1분 10초 동안에 1분 10초라는 말은 당연히 얘는 몇 초? 70초 동안에 이렇게 이야기가 가능하겠네요. 자, 로그라는 볼을 던졌더니 어디서 어디로 떨어졌대요? 40cm 큰 거에서 적은 거 40cm에서 얼마로? 20cm로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렇죠? 문제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 다음에는요. 조립토에서 투수 개수를 측정하는데 적합한 시험 방법은 조립토입니다. 조립토 짱돌 맞으면 아프죠. 정통파 투수 빠르죠. 조립토 돌덩이 그죠? 조립토에서 정수위 투수 시험. 자, 변수위는요. 세리토에서 합니다. 거기 나와 있는 거 충분히 이해가 되시리라고 믿습니다. 자, 이제 그게 끝났으면 다음 페이지로 갑니다.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무료 합격! 자, 이번엔 뭐냐면 투수 개수를 구하기는 구하는데 이번에는 성토층에서 투수 개수를 구하래요. 성토층입니다. 성토층.
우선 우리가 성토라는 말, 여러분 성토라는 말 우리 측량에서 이야기했는데요. 뭐가 성토죠? 자, 어떤 집안이 이렇게 있었을 때, 그죠? 집안이 있었을 때 우리가 계획 라인을 짠다, 그죠? 계획 라인을 뭐 스키장을 만듭니다. 눈썰매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슬로프를 줘야 되잖아요. 이렇게 눈썰매장을 만들겠습니다. 이건 이제 우리가 계획을 짜는 거죠. 이렇게 계획을 짰을 때 이 부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흙을 잘라내야 되잖아요. 흙을 잘라내야 되니까 얘는 뭐라고 합니까? 절토라는 개념이 들어가는 거고, 얘는 흙을 쌓아줘야 되니까 뭐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성토라는 요런 이야기가 나와야 되겠네. 그러니까 성토층이라는 말은 흙을 싼 지금 그런 형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두 가지가 있네요. 수평 방향 투수 계수와 수직 방향 투수 계수는 어떻게 됩니까? 이걸 물어봤는데요. 자, 우선 얘는 너무 공식으로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좀 간단히 이것도 정리하시죠. 예를 들어서 성토층 쌓습니다. 한 층 이렇게 쌓고요. 또 한 층 이렇게 쌓대요. 또 한 층. 그러니까 성토층에다 흙을 쌓고 싼 겁니다. 자, 전체를 H라고 했습니다. 전체를 H라고 했고요. 그리고 지금 각각에 대한 높이를 H1 여기를 자, H1, H2, H3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네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지금 어디로 간다고요? 수평 방향 투수 계수. 자, 흐름이 층에 평행되게 수평 방향 K1 투수 계수, K2 이런 얘기죠. 이렇게 층에 수평되게 물이 흐른대요. 이런 투수 계수가 있을 때 총 수평 방향의 투수 계수는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 KH 수평 방향의 투수 계수는 어떻게 됩니까? 이거 물어보는 거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얘는요 공식을 째려보면 사실 요거는 우리 측량에서 말한 가중 평균값 구하는 공식하고 똑같아요. 가중 평균값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평균값 최하값 구하는 거랑 똑같다고요. 여러분 여기서 값이 H1이 커요. 투수계수 K1이 커요. 당연히 얘 값이 가장 크겠죠. 그러니까 얘가 분모에 들어간단 말이죠.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됩니다. 수평 방향일 때는 우선 보고 가세요. H1, H2, H3. 자, H1, H2, 자, H3에다가 P1 플러스 P2 플러스 P3 분의 측량했던 거 기억나시죠? P1 에러. 자, P1 H1 K1 플러스 H2 K2 플러스 H3 K3. 이건 여러분 우리 측량에서 이야기한 가중 평균 구하는 공식하고 똑같더라 이런 이야기예요. 자, 우선 느낌상 이렇게 잡습니다. 수평 방향이란 말은 이게 수평 방향이잖아요. 수평 방향. 그러니까 얘와 얘를 곱해주는 거예요. 얘와 얘를 곱해주고 얘와 얘를 곱해주고 얘와 얘를 곱해줘서 이것만 분자에 써놔라. 이런 느낌을 잡으십시오. 아시겠죠? 분모는 H1 플러스 H2 플러스 H3 이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공식 봅니다. 책. 성토층에 평행하다는 얘기는 KH 이렇게 가는 거죠. 자, 오른쪽 봅니다. 수평 방향 투수 계수는 흐름이 층에 평행한 경우, 그죠? 전 층의 유량은 각 층의 유량이 합과 같다는 쪽으로 당연하죠. 전체 유량은 요 유량을 더했을 때 전체 유량이 된다는 가정하에 이렇게 좀 가는 거고요. 달시 법칙을 적용해서 투수 계수 K는 구하세요. 뭐 요 정도 얘기죠. 그럼 이번에는 이번은 수직 방향의 투수 계수. 이번에는 물이 어디로 떨어지냐면 수직 방향이래요. 이렇게 아래로 떨어진대요. K1, K2. 자, K1, K2, K3로 수직 방향으로 떨어지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때 KV는 그럼 어떻게 구합니까? KV는요. 자, 이런 느낌 가세요. 수평 방향은 수평이니까 수평 얘와 얘를 곱해주면 수평 방향이구나 이런 느낌을 가면 되고, 자, 이 수직 방향, 연직 방향이란 얘기는 이렇게 좀 기억하세요. 연직 방향이란 얘기는 물이 뚝뚝뚝 아래로 떨어지니까 얼로 아래로 떨어진대요. 아래로 떨어지니까 제일 아래로 H1, 제일 아래로 K1. 자, 투수계수 K가 제일 아래로 떨어지는 거예요. 플러스
H2 제일 아래로 떨어져요. K2 H3 제일 아래로 떨어집니다. K3 제일 아래로 떨어집니다. 그다음에 위에는 똑같이 H1 전체 길이. 이걸 공식을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이런 느낌을 좀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평 방향 투수계수는 우리 가중 평균과 동일하다. 수평이니까 그냥 수평 곱해주세요. 수평 곱해주면 되고, 연직은 투수계수 연직은 제일 아래로 떨어지니까 맨 아래에 있는 거예요. 맨 아래로 이렇게 떨어지는군. 이 공식 이렇게 좀 정리를 해두시길 바라겠습니다. 3번 비등방성, 그러니까 이방성이죠. 사실 여러분이요, 우리 투수계수는요, 어떤 게 더 크냐면 물이 떨어질 때 율로 가는 거. 예를 들어서 이 수평 방향의 투수계수가 훨씬 더 큽니다. 수평 방향 투수계수와 연직 방향 투수계수를 따진다면 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수평 방향 투수계수가 뭐보다 크다고요? 수평 방향의 투수계수가 연직 방향의 투수계수보다도 무지무지 큽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무지무지 큽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까지 감안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기는 너무 힘드니까 문제는 뭐라 그랬어요? 이렇게 이방성, 각각 틀리다면 각각 요걸 고려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게 힘드니까 앞으로는 어떻게 해석을 하자? 그냥 뭐로 보자? 등방성으로 보자. 그러니까 등방성으로 보자라는 말은 계산을 좀 간편하게 하자, 이런 얘기랑 똑같아요. 다시 이야기해서, 그렇다면 얘는 어떻게 하자? 그냥 평균값으로 계산하자. 근데 평균값으로 계산하는데 두 개를 더해서 나누기 2라는 산술 평균이 아니라 아무래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어떤 평균을 쓴다? 기하 평균을 이용하자, 이런 이야기예요. 자, 수평 방향 KH, KV 이런 식으로 곱해서 루트를 씌우는 기하 평균을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3번 비등방성 투수계수에 보게 되면 뭐가 더 크다고요? 수평 방향 투수계수가 연직 방향 투수계수보다 더 큽니다. 라는 사실을 알고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문제 보죠. 1번. 그림과 같이 3층으로 되어 있는 성토층의 수평 방향 투수계수. 자, 3층이죠. 이때 수평 방향이니까 무조건 뭐야? 요거죠. 수평, 그죠? 문제 없죠. 식 그대로 나와 있으니까 계산기만 잘 누르시면 된다, 그죠? 계산기만 센티미터니까 그 단위만 유의하시면 되겠네요. 요것만 250 단위만 센티미터로만 요렇게만 들어가면 문제 없고. 두 번째는요, 연직 방향이래요. 연직 방향이라는 말은 무슨 말? 뚝뚝 떨어져서 제일 밑에 있어야 되겠죠. 제일 밑에 있어야 되니까 요거 계산하는 거 계산기, 여러분 요거 실력 계산기만 눌러주면 돼. 이게 아직도 계산기가 안 눌러지면 아직 여러분들 이 계산기 누르는 게 아직도 서투르신 거야. 꼭 한번 계산기 눌러 보십시오. 3번. 자, 수평 방향 투수계수가 있고요. 수직 방향 투수계수가 있습니다. 물론 수평 방향 투수계수가 연직 방향, 수직 방향 투수계수보다는 커요. 근데 등가 투수계수 구하라고 그랬잖아요. 등가 투수계수를 구하라는 말은 결국 무슨 말? 평균해라. 무슨 평균해라? 기하 평균을 해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기하 평균 하세요. 4번. 투수계수에 관한 사실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주세요. 1번. 성토층에서는 층의 평행한 평균 투수계수가, 자, 평행한 수평 투수계수가 연직한 투수계수보다 작다. 이게 틀렸네. 뭐가 크다고요? 수평 방향 투수계수가 연직 방향 투수계수보다 큽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야죠. 나머지는 다 읽어보시면 다 맞을 거예요. 문제 없을 겁니다. 그죠?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5번이요. 자, 각 층의 손실 수두가 주어졌네요. 그죠? 각각 구해보세요. 라는 건데, 자, 이거는요. 조금 어려웠던 문제인데요. 문제 5번 볼게요. 지금 문제를 보니까 투수계수 K가 있네요. 그죠? K가 있고, 지금 H 수두차가 있고요. 시료 길이, 우리는 시료 길이를 L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뭔지 모르겠지만 투수계수를 이용하면 되겠다. 이게 먼저 눈에 딱 오셔야 돼요. 투수계수를 생각하면 되겠군. 유출 속도는 전부 다 같다라고 보기 때문에요. 자, V는 그렇다면 V는 KI인데 거의 1부터 갈까요? K1, I1. 두 번째는 K2, I2.
I2. 세 번째는 K3, I3, K3, I3. 자, 이렇게 지금 갈 수 있겠죠. 그럼 우리가 I 대신에 우리 이렇게 쓸 수 있습니까? K1, I 대신에 우리는 우리가 했던 대로 L1 델타 H1. 그죠? 같습니다. 뭐라? K2와 L2 델타 H2. 같습니다. 뭐가요? K3 자, L3 델타 H3. 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보니까 문제 보니까요. 거기 봐봐요. K1은 K1, K2는 뭐라 그랬어요? 얘는 뭐라고요? 2K1이래. 2K1과 같대요. 그다음에 K3는 뭐와 같대요? 2분의 1 K1과 같대요. 2분의 1 K1과 같더라. 이렇게 이야기가 되네요. 그리고 H1 얼마래요? 얘는 1이래요. 1. H2 그죠? 여기 H1 우리는 H2가 얼마래? 2래요. 여기 2래요. H3 요 L은 얼마래요? 얘는 1이래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그럼 여러분 이거 정리해 보십시오. 이거 정리하면 K1 델타 H1, 요거 정리하면 K1 델타 H2. 자, 다 정리해 볼까요? K1 델타 H1. 요거는 정리하면 2 약분되면 K1 얘는 2라고 했죠. 델타 요거만 남네. 델타 H2 이렇게 되겠네. 그죠? 그다음에 얘는요. 어떻게 됩니까? 얘는 남는 건 2분의 1만 남으니까 자, 2분의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2분의 K1 2분의 델타 H3입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그죠? 근데 K1 여러분 이건 다 없어질 수 있죠. K1 똑같으니까 K1 얘도 1이죠. K1 없어지면 결국엔 뭐가 같다는 거예요? 델타 H1과 델타 H2는 같고 또 2분의 델타 H3는 같다라는 이런 관계식이 나올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림에 오른편에 보면 자 델타 H1 플러스 델타 H2 플러스 델타 H3가 지금 문제에서 얼마라고 그랬어요? 전체 높이가 얼마? 요게 8이라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해결해 보죠. 델타 H1은 그냥 내비로 두고 델타 H2는 델타 H1하고 같다며요. 그러니까 여기가 뭐가 되는 거야? 델타 H1이 되는 거고 델타 H3 대신에 2가 넘어가면 이렇게 쓸 수 있습니까? 2배 델타 H1이다. 이게 가능하잖아요. 그럼 델타 H1이 몇 개요? 1, 2, 3, 4. 그러니까 결국 얘는 무슨 말? 4. 델타 H1은 얼마가 된다? 8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첫 번째 자 델타 H1 값은 얼마가 된다? 4가 된다. 델타 H2도 똑같죠. 왜? H1과 H2는 똑같다며요. 그러니까 얘는 얼마가 됩니까? 얘는 4가 된다. 델타 H3는 델타 H1의 2배라며요. 그러니까 델타 H1의 2배니까 델타 H3는 얼마가 된다? 2죠. 2. 4, 2, 8. 4, 2, 8이가 2가 되겠네요. 2. 자, 2가 되고 2배가 되니까 얼마가 돼요? 4가 되겠네요. 다 더해 보십시오. 얼마가 됩니까? 8이 되는 이런 결론이 되네요. 그렇죠? 문제가 좀 재미난 문제였습니다. 최근 관연도에 이 문제가 출제가 됐으니까요. 여기까지 확인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다음 시간에 유선망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쪼박이었습니다.